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국영수 학원 선택의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 국어, 영어, 문과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는 법, 그리고 초등 수학과 이과 과목을 제대로 공부하는 법 두 가지 영상 올려드린 적 있죠. 그 영상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다섯 과목의 특징이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래서 공부 방향이 이래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 국어, 영어, 수학을 사실 좀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넓게 유창하게 가르쳐야 할 국어, 영어는요, 맞춤법 가르치고 어휘 하나하나 가르치고 문법 가르치고 작은 것에 신경을 쓰면서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수학 공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걸 꼼꼼하게 배워야 되는데 일단 진도 많이 나가서 몇 바퀴 돌리면 된다라고 하면서 유창성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공부 방법이 완전히 거꾸로 돼서 지금 반대로 해야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하면 교육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학원에 계시는 분, 문제집을 내시는 분 등 여러 가지 교육 산업들이 있죠. 이 교육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최대한 다양한 상품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상품을 마련해서 소비자들의 그 니즈를 맞추는 거죠.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학부모님께서는 이것도 하면 유리할 것 같고 저것도 하면 유리할 것 같아서 그냥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절대 필요 없고 하면 큰일 나고 나쁘다라기보다는 걔네들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중요한 것부터 하고 막 내가 상위 1%야 특목고 갈 것 같아. 그 정도 실력까지 나오면 뭐 사고력도 해보고 선행도 해보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안 되는 대다수의 80%, 90% 아이들도 얘 상위 10%, 5%를 보고 다 쏠려간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국어도 맞춤법 알면 좋죠. 띄어쓰기 알면 좋고 어휘 많이 학습지로 또 하면 좋겠죠. 하지만 독서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독서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고. 학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학원을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학원보다는 엄마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 말이 학원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 어머니가 학원을 보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시간이 전혀 안 난다든지 어머니가 도대체 엄마표를 도저히 못하겠다.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라고 하면 학원 보내실 수도 있죠. 그냥 학원을 보내놓고 학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학원 자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원 선택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께서 어떤 학원을 선택하셔야 할까요? 일단은 주변 학부모나 뭐 많이 가는데 대형 학원 이런 데 보내시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국어, 영어, 수학의 올바른 공부 방법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국어, 영어의 특성에 맞는 수업을 하는 학원을 보내셔야 되는 거고 수학은 또 여기 특성에 맞는 학원을 보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들이 많이 보내는 거 어떻게 됐다? 반대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국어, 영어는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사실 모르시고 반대로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님들이 더 많고 그러니까 그 학원에 가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저 학원이 좋은가 보다 하고 보내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국어, 영어, 수학 학원 선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과와 이과 과목의 특성에 맞는 학원 고르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은 링크나 아래 설명 누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국영수 학원 선택의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국어, 영어 학원 선택의 기준입니다. 국어, 영어는 기본적으로 학원 문제집은 아니라는 말씀은 드렸죠. 무엇이 중심이라고 했죠? 네, 국어와 영어는 둘 다 독서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언어는 무조건 독서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유창성을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학원은 대부분 정확성으로 수업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유창성은 티가 금방 나지 않기 때문에 학원 입장에서 홍보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학원을 보내고 싶으세요? 보냈더니 아이가 쭉쭉쭉 나아가는 게 보이는 학원에 보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가 좋아졌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학원에 보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는 학원에 보내고 싶으시겠죠? 근데 가르쳤을 때 쭉쭉쭉 올라가는 게 뭘까요? 유창성일까요? 정확성일까요? 네, 바로 정확성입니다. 유창성은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길러지지 않고요. 길러져도 사실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눈에 딱 띄는 거, 눈에 보이는 거를 가르치시는데 그건 대부분 정확성에 관한 거고 그렇게 가르치시면 한계가 금방 온다라는 거죠.
한 고학년만 돼도 한계가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학원은 정확성에 초점을 맞춰서 눈에 뭔가 딱 보여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학원에 보내시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어, 영어는 독서를 중심으로 하는 학원에 보내셔야 됩니다. 뭐가 있죠? 네, 바로 독서 논술이죠. 제가 학원은 전체적으로 별로다. 그런데 독서 논술은 보내도 되나요? 네, 보내셔도 됩니다. 집에서 책 읽히는데 책 잘 안 읽는다. 논술, 글쓰기 가르쳐줘야 되는데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면 독서 논술은 보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 책도 좀 정해진 분량 쭉쭉 읽고요. 논술, 글 쓰는 훈련도 좀 할 수 있거든요. 글쓰기는 유창성이 중심이기도 하지만 스킬적인 부분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주면 글쓰기가 훨씬 쉬워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글쓰기의 본질은 내용이지만 형식을 어느 정도 잡고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나면 그 글을 훨씬 잘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 논술 학원 보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조금 보내보시고 아이가 좋아한다면 계속 보내셔도 되고요.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좀 글쓰기를 몇 달이라도 조금 써보면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라고 감이라도 좀 잡고 오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영어 학원은 어떤 학원을 보내야 할까요? 영어 학원은요, 듣기 말하기 중심보다는 읽기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듣기 말하기가 훨씬 쉽고 편안하고 좀 말하는 게 보여서 좋기는 한데요. 결국에는 많이 읽으면서 독해 능력을 기르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으면서 영어를 많이 유창하게 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듣기 말하기는 글자가 없어서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이 머릿속에 자리를 잘 잡지를 못해요. 정말 미국이나 영국에서 거기서 살면서 계속 듣고 말하면 되는데 그 정도까지 안 되기 때문에 노출량을 늘리려면 결국 집에서 해야 되거든요. 영어학원 가서 뭐 일주일에 2번, 3번, 1시간씩 하고 온다? 제가 초등 영어 공부의 핵심이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영어도 부족한 이유는 결국 한 2시간, 3시간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어학원도 가서 2시간, 3시간 듣고 말하고 오는 거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잘하려면 자기 집에 와서 자기가 책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읽기 학원을 보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읽기 학원 보내시면 파닉스라고 딱 요것만 뭐 한 달, 2달 뭐 별도로 딱 훈련을 시킨다기보다는 영어 리딩을 하면서 파닉스를 자연스럽게 떼주는 그런 학원들이 있거든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식인데 책을 읽으면서 알파벳을 배워나가면서 소리와 문자 사이의 그 관계를 배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파닉스 과정 1개월 과정, 2개월 과정은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또 문법 중심 학원 보내시면 안 됩니다. 문법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문법은 초등 6년 이후로 중학교 가서 하셔도 되고요. 중학교 영어 내시는 문법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초등 저학년, 중학년에서는 하시면 안 되고요. 문법은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큰 이후에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하면 머리만 아프고 뭐 영어 싫어하게만 되고요. 별로 효과는 없거든요. 초등 3학년 때 문법 하면 10시간 걸려서 배울걸요. 초등 6학년이나 중1 정도 돼서 머리가 조금 트여서 하면 한두 시간이면 다 할 수 있는 걸 미리 해서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학 학원 선택의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은 어떤 과목이라고 했죠? 수학은 정확성의 학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창하게 계속 많이 나가고 넓게 나가고 선행 나가고 하는 학원은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진도 몇 장 나갔어요. 수학 여러 문제 풀었어요.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 학원, 이거 뭔가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수학 사고력 학원을 보냈다. 오늘 한 문제 풀었습니다. 라고 하면 좋은 거예요. 유창성으로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한 문제라도 제대로 깊게 파고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머니들께서는 10문제 2장, 3장 많이 풀어오면 많이 한 것 같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형 학원이 좋을까요? 소규모 보습 학원이 좋을까요? 네, 소규모 보습 학원을 보내셔야 합니다. 초등학생은요. 대형 학원은 아이들이 많이 가니까 뭔가 저 학원엔 좋은 게 있어서 보내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대형 학원에 가면 학생이 많고요. 학생이 많으면 수업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네, 상위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상위권 아이들은 좋아요. 그런데 중위권, 하위권 아이들은 못 따라갑니다. 걔네들은 학교에서 수업하듯이 꽂아놓은 보딜자루로 뒤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오는 게 현실입니다. 어머님은 학원비 내고 아이가 공부하고 왔겠거니 했는데요. 돈 내고 잠깐 앉아있다가 오는 거죠. 스타벅스도 아니고 커피 한 잔 주지도 않는데 앉아있다 오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 아닌가요? 학생이 많은 대규모 학원을 다닐 수 있는 아이는 첫 번째 자기 태도가 되는 아이입니다. 수업 열심히 듣고 와서 자기가 뭐 배웠는지 다 아는 애들. 두 번째, 상위권인 아이입니다. 선생님이 설명 쭉쭉 할 때 그거 들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아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 경험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 열심히 듣는 아이들 20%, 30% 이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7, 80% 아이들은 들었다가 말았다가 딴 생각했다가 그냥 주섬주섬 10개 중에 한 2개, 3개 듣고 집에 오거든요. 그러면 대형 학원 보내면 거의 효과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상위권이 아니면 결국 개별 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아이를 개별적으로 봐주고 틀린 것을 개별적으로 고쳐주고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선생님이 일타 강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 명칭은 그냥 보잘것이 없더라도 몇 명 안 되고 개별적으로 봐주시는 분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국영수 학원 선택의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국어 영어는 유창성의 과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 위주로 영어로 따지자면 파닉스, 문법, 어휘 이런 학원들보다는 읽기를 통해서 많이 읽도록 하는 학원 보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국어도 독서 논술 정도는 좋다. 그런데 독서 논술 시켜놓고 맞춤법 고쳐주더라. 그러면 그 독서 논술하고는 보내시면 안 되는 거고요. 독서 논술 썼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토론하고 하브루트하고 그렇더라라고 하면 그 학원은 좋은 학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수학은요. 수학은 완전한 정확성의 학문이라 그랬죠. 그래서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 이만큼 풀렸어요. 자꾸 이런 얘기하는 학원 보내지 마시고요. 그 다음 대형 학원 되도록 피하시고요. 차라리 소규모 보습 학원을 통해서 내 아이에게 맞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스카이 나온 선생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